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났으니까 2달여 만에 항소심 판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었죠.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로 기소가 된 겁니다. 1심 법원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이 대표가 알고 있음에도 함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그 당시 골프를 친 부분이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한 것이죠. 이게 뭐 상당히 중한 판결입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기본이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아주 중형을 받았던 것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에 검찰 수사 중에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인물이죠. 이 대표는 이제 하급 직원이라 당시에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이 기소되고 나서야 김 전 처장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다, 모른다. 이것은 사실 좀 이 객관적 기준 설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증명이 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뭐 골프를 좀 쳤다고 해도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맥락으로 이제 반론을 폈지만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11명 정도 갔던가요? 뭐 많지 않은 숫자가 해외 출장을 갔고 거기서 단 4명이 골프를 딱 쳤기 때문에 그 4명 중에 1명에 들어 있는데 모른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해서 유죄로 판결을 했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것 외에도 백현동 한국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오늘 23일 오후 3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재판을 조금 이렇게 길게 항소심 판결이 좀 되도록 늦게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청 등을 했습니다. 7건의 증인 신청서, 또 증거 제출서 1건, 또 문서 송부 촉탁 신청 4건 등 여러 건의 증거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좀 어떤 논점들을 많이 만들고 좀 더 증인들을 많이 신청해서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 전체를 조금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재판 전략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래가지고 재판부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 끌기 아니냐 하면서 좀 빨리 판결을 해주십사 하는 이 탄원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된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6-2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게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자,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해달라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법원에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정서를 보내면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여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은 중지가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소심 재판은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이 과연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낸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1차적인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2021년 3월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 라고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냈는데 거기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낸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좀 많이 늦춰진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바로 이제 정상적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그 법원에서는 조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하나 들어가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그 흐름과 맞춰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지난번에 11월 15일 날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도 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이른바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안에, 항소심은 3개월 안에, 최종심 3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이 사건의 경우는 1심 6개월이 아니라 거의 뭐 2년 넘어서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도 3개월 안에 나와야 된다고 치면 지난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다면 2월 15일 안에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오늘이 첫 번째 재판인데 2월 15일 안에 나오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빨리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최소한 보여야 정치적인 쟁점화 이런 부분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이 이제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3월 12일까지 2달간은 이 서울고법 6-2 재판부죠. 형사 6-2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서울고법 형사부는 판사 3명이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이른바 대등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633 원칙을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 항소심 판결을 할 수 있을지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을 조금 빨리 좀 진행하자라는 모습을 법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빨리 좀 합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시간 끌기 그만해라.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죠.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주소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아서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시간 끌기를 하면서 한 달가량이 그냥 허송 세월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심 항소심 선고 기간까지 촉박할 수밖에 없는데 좀 재판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좀 빨리 진행해 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항소심 관련된 소송 기록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뭐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 주소지로 이제 소송 기록 통지서를 이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제 그게 반송이 된 겁니다. 한 2차례 정도 이게 반송이 된 거죠. 그러면 벌써 뭐 보내고 반송하고 하면 그게 한 뭐
한 2주 정도 그렇게 보통 우편물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편물 보냈는데 그게 나한테 되돌아왔다. 또 다시 보낸다. 또 되돌아왔다. 생각하면 요즘 뭐 흐름 봤을 때 정말 엄청 빨라도 일주일 이상 가는 거고 보통 한 2주 정도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이제 흘러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사불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주진우 위원장이 얘기한 주소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폐문 부재,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 이래서 또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법원 쪽에서 의원회관으로 이 대표의 사무실에 특별 송달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접수 통지서를 거기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일 첫 재판이 시작되는 데까지 오게 된 거죠. 일단 친명계 이재명 대표 측 의원들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내에 끝내는 재판은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33 원칙 얘기하는데 법원의 원칙이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의 또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로서는 충분히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주장할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고 뭐 이러려면 3개월 안에 끝내는 그런 재판은 없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 쪽은 좀 다르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그 날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제 최종심은 뭐 둘째치고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그 시점과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빨리 선고해라. 나아가서 2월 15일까지 항소심 선고를 하고 5월 15일까지 최종심 선고도 끝내라. 이렇게 지금 법원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히 방어권 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증인들 얘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좀 충분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이제 그런 재판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 법치주의 농락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 그리고 재판부도 2월 15일까지 항소심 재판 마쳐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국민의힘 쪽의 대체적인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죠. 법 쪽에서도 사실 좀 이게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재판부도 고민이 있고 탄핵 심판과 같이 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고민이 참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 쪽에서 대체적으로 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대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1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미 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거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마무리 짓지 않은 후보자가 대선에 출마하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유죄든 무죄든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결론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흐름이 제일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재판이 계속 길어져서 대선 국면이 열리고 대선 국면에 출마했을 경우에 또 나중에 이제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상당히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 이런 것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전에 이 대표의 이 최소한 지금 뭐 이 대표가 한 4-5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나아가 최종심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 등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는 내용과 함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향후의 가능성 등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